네, 안녕하십니까. 형사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소송행위에 이제 무효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무효의 원인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무효의 원인인데, 무효의 원인은 착오인데, 착오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착오는 그 주관적인 사정이죠. 즉, 상대방이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주관적인 사정.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놓고서, 소송해놓고서, 착오다,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사정이기 때문에, 착오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 보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효력이 있어야 된, 왜냐면 소송행위는 확실해야 되니까 착오를 무효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민법의 거래행위라는 거야, 뭐 착오니까 무효다. 이건 뭐 거래에서 볼 수 있겠지만, 소송행위를 착오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행위는 착오 무효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유효입니다. 유효가 되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무효가 되려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요겁니다. 표현이 되게 불쌍해야 돼요. 불쌍해서.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중요한 점에 대해서 요겁니다. 행위자나 대리인. 여러분, 행위자나 대리인이 이제 피고인인데, 피고인 측이죠. 피고인 측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호의 필요성이죠.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잘못이 없이. 착오를 일으키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무효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효인데, 원칙은 유효인데 피고인 측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하는데 일단은 보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건 예외적으로 무효로 합니다. 원래는 유효인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송의 착오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되시죠? 소송의 착오 무효.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소송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오를 무효하려면 착오가 원래 유효인데 이 표현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좀 기억하시면 되고 요 사실은 요것만 좀 체크하면 되겠죠. 교도관이 내어준 상소권 포기서를 상소장으로 포기 상태 상소장으로 항소하는 걸로 잘못 믿고 잘못 믿은 거야. 이게 착오죠. 잘못 믿는 나머지 이게 착오죠. 그다음에 요거죠.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죠. 여러분 요건요. 이거는 책임질 수 있는 사유,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유효죠. 그러니까 확인도 해보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뭐 무효로 해주겠지만 확인도 안 해봤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거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유효입니다. 소송의 원칙대로 유효로 가는 거죠. 요 판례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내용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방식도 이미 다 한 거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의 치유인데 그럼 원래 무효는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성립은 치유가 안 됩니다. 지난시간에 말씀드렸죠? 불성립은 치유가 안 되는데, 불성립은 치유가 안 되지만, 무효는 치유가 됩니다. 불성립은 치유가 안 되지만, 무효는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치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새로 할게요. 치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효는 일단 정리할게요. 무효는 치유가 됩니다. 무효는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무효가 치유가 되려면, 첫 번째, 치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추안이에요, 추안. 치유의 방법에서 추안. 추안은 글자 그대로 추후보완이에요, 추후보완. 그러니까 추후에 보완하는 게 되냐? 추후에 보완하는 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 추후에 보완한다는 건 일단 무효로 놓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났죠? 우린 판례가 추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추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추안을 인정하지 않는데, 요 추안 종류를 약간 나눠봐야 되겠어요. 좀 어려운데, 추후보완이죠? 여러분, 단순 추안이라고 되는데, 단순 동그라미 1번이 단순 추안은 기간이 경과한 거죠.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했는데, 여러분, 스게임, 기간 경과에 귀책 사유가 없는 거. 기간 경과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추안은. 근데 오늘 제가 상소권 회복할 때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단순 추안은 인정된다만 기억하시면 되고 상소권 회복에서 말씀드리고 기간 내 문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여기서 넘어가셔도 돼요. 뒤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보정적 추안이고 이 보정적 추안이 원칙의 추안이죠. 그러니까 이 보정적 추안이 원칙의 추안인데 그러니까 일단 무효인 거를 나중에 보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소송행위 하자를 보정한다. 나중에 추후 보완하는 거. 추후 보완하면 이게 유효가 되느냐? 문제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판례만 보시면 돼요. 판례 별표 치시고요.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기억나요? 변호인 선임, 사선 변호인이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신급마다 신급 때리니까 변호인과 서면, 이 서면 원본, 선임서 원본을 제출해야 돼요. 작성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임서 제출 안 했으면 일단 얘가 변호인이 아닙니다. 선임서 아직 제출 안 했으면 얘는 아직은 변호인이 아닌 거야. 변호인이 아니니까 얘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 제출은 무효죠. 변호인도 아닌 사람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니까 이게 무효라고. 위법 무효가 됩니다. 위법 무효가 일단 무효가 됐다가 나중에 후에 선임서 제출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먼저 변호인이 아닌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나중에 보완한 거 변호인 선임서를 보완한 거죠. 여러분 요거 후에 제출 요게 추안입니다. 후에 제출 추안이죠. 근데 판례는 확고하죠. 판례 확고합니다. 적법 유효한 변호인 상고이유서 될 수 없다. 판례는 추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판례는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만약에 추안을 인정해주면 그냥 대충 해놔요. 대충 나중에 보완하겠다. 근데 나중에 보완이 되면 또 괜찮은데 보완이 안 되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행위를 하고 나중에 보완하겠대요. 그래 나중에 보완해놨더니 그럼 뒤에 행위가 붙어요. 그럼 이렇게 계속 붙는 거야. 행위가 붙는데 이거를 보완을 하면 상관없지만 보완을 안 하면 이게 무너지면 아래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해야 되지 나중에 보완하는 거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전부 다 핵심은 자 보세요. 후에 제출 추안이죠. 효력이 없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출한 건 효력이 없습니다. 요건 같은 판례고요. 후에 제출한 건 효력이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판례는 추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특정은 볼 필요 없고 이건 나중에 공소장 할 때 볼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추안 인정하지 않는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특정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예외적으로 추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정적 추안을 여러분 보정 추안 요 판례 몇 페이지죠 지금?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 요 판례 체크하시고요. 그 판례 스캔 요 판례는 예외적 원래 추안 인정하는데 판례가 예외적으로 추안을 인정한 사례예요. 추안 인정 사례. 예외적 추안 인정 사안이죠. 그러니까 검사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 제출했어요. 위법 무효죠. 공소장인데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 위법 무효죠. 위법 무효인데 위반 서류니까 위법 무효니까 당연히 무효죠. 법률적으로 무효죠. 근데 다만 나중에 이거를 추안할 수 공소장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추안할 방법으로 공소제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보정적 추안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예외적으로 보정적 추안을 인정한 사례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페이지에서 요 부분을 여기를 교재에서 여기를 이렇게 연필로 나눠 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추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정 안 되는데 요 위에까지가 추안이요. 여기까지 추안이고 이 아래쪽은 추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추안은 인정 안 되고 공소장만 예외적으로 추안을 인정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판례는 추안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공소장만 추안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둘로 잘라 놓으시고 이렇게 둘로 잘라 놓으시고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요 두 개 판례는 따로 두 개 별개의 판례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잘라 놓으셨죠? 그다음에 요거 고소의 추안이죠. 고소의 추안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판례는 원칙적으로 추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추안은 판례가 인정을 안 합니다. 추안을. 그래서 무효가 취소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후에 고발해도 그 고발을 추안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건 이제 우리가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 이미 공부하셨을 거야. 수사에서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친고죄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미 공부하셨지만 즉시고발 사건은 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잘 봐요. 이거 그대로 하면 돼. 고소가 없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고발이 없었는데 공소하면 이거 위헌 무효죠. 위헌 무효인데 그럼 나중에 공소 제기가 나중에 여기서 고소하든지 여기서 고발하든지 이게 추안이죠. 후에 고소하든지 후에 고발하든지 이건 추안인데 우리 판례는 검사의 공소장만 추안을 인정하지
검사 기명날인만 공소장의 기명날만 추안을 인정하지 판례는 추안을 인정하지 않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안할 수 없다. 그래서 판례는 추안을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죠. 다만 요게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예외적으로 아까 앞에서 봤지만 요거 두 잘라 요거는 요 판례 지금 요 504페이지에 있는 요 판례는요. 이 공소장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중에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공소장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마 예외적으로 추안을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추안을 인정합니다. 나머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고소의 추안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추안을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요것만 예외다. 요거 별표 3개 쳐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고 요거 이제 판례 나왔죠? 기소가 공소제기입니다. 요 페이지 505페이지 이 기소가 공소제기예요. 공소제기. 그러니까 공소제기 이후에 추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판례 하나 볼 건데 이제 공소장 변경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가 됐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공소장 변경. 네, 여러분 요것만 좀 쓸게. 공소장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은 여러분 써볼게요. 변경은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럼 제가 여기다 7, 8세로 쓰면 검사가 처음에 비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가 비친고죄로 잘 봐요.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그려볼게. 친고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거야. 공소장 변경 좀 이따 또 나올 텐데 공소장을 변경한 거야. 이거 비교할게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 되더라도 이게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야.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소장이 변경돼도 변경 전후에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친고죄 공소제기하고 후에 고소했다. 후에 고소해도 당연히 추안이 될 수가 없죠. 후에 고의를 제출했다. 똑같아. 일단 무효지. 무효다. 즉 추안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소장이 변경이 되면 동일성이 인정이 되는데 추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만 조심하시고요. 요거랑 비교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504페이지죠. 이거 504페이지. 교재 504페이지에 우리 아까 빨간 걸로 나눴던 요 두 사안, 요거 김영날인 추안, 예외적 추안이라는 요 두 개인데 요거는 추안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써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새로 지우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 정리하면 하자의 치유. 그래서 1번 지금 요건 하자의 치유로서 추안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자의 치유의 두 번째 방법은요. 하자의 치유의 두 번째 방법은 공소장이 변경되는 겁니다. 공소장이 변경되면 하자가 치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으로 하자를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왜냐면 동일성이 인정이 되니까. 변경하면 사정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지금 여기게 공소장 변경이 됐어요. 공소장 변경이 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추안은 인정 안 되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 하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요건 밑줄에 치고 좀 어려우니까 밑줄에 치고 뭐냐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 취하였는데 친고죄로 기소됐어요. 기소가 공소제기죠. 기소가 공소제기인데 그러면 이 공소제기는 위법 무효잖아요. 이 공소제기는 위법 무효잖아요. 위법 무효인데 그러면 자 동일성 인정되죠. 동일성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 허용됐어요. 그러면 이제 비친고죄죠. 그러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필요 없죠. 친고죄는 고소가 필요 있으니까 이때는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추안은 인정 안 됩니다. 자, 해볼게요. 추안은 인정 안 돼요. 그리고 변경돼도 추안 인정 안 됩니다. 추안 자체는 안 되는 거야. 판례가 보기엔. 추안이 되는 경우는 우리 앞에서 공부한 좀 전에 공부한 공소장에 기명날인이 없을 때 그 추안만, 공소장에서 검사에 기명날인이 없었던 사안만 예외적으로 추안 인정하지, 판례는 추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공소장 변경이 되면 치유가 됩니다. 공소장이 치유. 원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어하고 위법 무효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데
비친고죄로 공소시효 변경됐어. 할 수, 동시에 변경됐어. 그러면 하자가 치유되는 거죠. 공소시효 변경으로 하자가 치유되는 거죠.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예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딸이, 그러니까 요 판례 꼭 읽어보고, 공소시효 치유된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요 추하는 인정 안 되지만 변경 안 되는 거야. 딸이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잘생겼어요. 엄마가 좀 마음에 들었어. 괜찮아, 애가 괜찮은 거야. 그래서 부모님 뭐 하시냐? 그랬더니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 짓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근데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봤죠. 자넨 뭐 하나? 아, 저는 지금 뭐 학원에서 경찰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죠. 이게 뭐냐면 이런 말 그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공부하신다는 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백수시라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그러면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꺼져라고 꺼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낌새를 까고 호탕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닐 학원 원장님하고 상담해 봤는데 우리 학원 다니면 또는 이 동영상을 보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먼저 백수한테서 결혼하겠다. 위법한 결혼이죠. 백수한테서 결혼하겠다. 나중에 붙게 쏘이다. 추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직업이 없는 상태 결혼부터 먼저 하고요. 급하니까 결혼부터 하고 나중에 붙게 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추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추한하겠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추한은 인정 안 되죠. 검사의 공소장에 기망을 추한해서 엄마는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꺼져라고 닥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얘가 어떨지 모르는데 공소장 변경이 됐어도 추한은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직장 다니다가 경찰 공부하려고 때려쳤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도 동의성이 있는 되죠. 그러니까 원래 직장인이었는데 경찰 공부하려고 제가 때려쳤어요. 그렇더라도 일단 결혼하고 나중에 붙겠다. 안 되는 거야. 공소장 변경이 됐더라도 추한은 인정 안 해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꺼져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꺼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낌새를 까고 호탕을 웃으면서 어머니 내가 왜 자네 어머니야? 그러니까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이 바뀌었네. 근데 추한 이제 안 하려고 엄마 꺼져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곧 가지. 그러더니 어머니 내가 왜 자네 어머니야? 아주머니 제가 지금 급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빨리 가서 오지 말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가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 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신발끈을 묶으면서 근데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강남 쪽에 한 200억짜리 건물을 물려줬다. 200억 건물을 물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그러나 사람은 똑같죠. 동시에 변경된 거야. 사정이 공소장이 변경됐죠. 그러면 이 공소장 변경은 경찰 수험 준비한 하자를 너끈히 치유하고도 남습니다. 치유되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뭐라냐면 그때는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김서방 어여 다녀오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같이 가세. 나도 얘를 갖추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라는 게 추한하겠다는 건 안 해주지만 공소장이 변경되면 치유가 된 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경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 방어 방법의 하자의 치유는 요거는 뭐 볼 필요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지. 요건 이미 말했는데 토지관할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말씀드린 토지관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있어야 돼요. 자, 토지관할은 무조건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있어야 되고 신청도 피해자간 진술을 해. 여러분 여기서 쓰게 모두 절차까지 진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다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위법 무효가 적법해지는 겁니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책문권의 포기 요거는 나중에 제가 공판에 들어가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책문권의 포기 나중에 어쨌든 지금은 공소장 변경 쪽에 집중하시고 요 부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요. 제가 나중에 공판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 그다음에 소리의 취소와 철회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정리할게. 그냥 여러분 인생에서는 취소하고 철회가 동의합니다. 같은 얘기야. 자, 취소하고 몇 페이지죠? 페이지는 확인하시면서 봅시다. 507페이지까지는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넘어가시고요. 소송행위는 취소하고 철회는 동의합니다. 취소하고 같은 말이야. 취소 이퀄 철회인데 첫째,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에 취소는 언제나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되나 뭐 틀린지 말. 취소는 언제나 허용돼요. 우리 잘못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게 처음 보죠.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행위의 뒤에 뭐가 붙기 전에 취소해야 돼. 이 붙은 다음에 취소하면 이거까지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뒤에 붙기 전에 취소해야 되니까
허용이 되지만 항상 시기 제한이 있어요. 시기 제한이 있다. 허용이 되는데 시기 제한이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취소 시도는 허용은 되는데 시기 제한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요건 밑줄 치킨. 따라서 증거동의 아직 너무 어려운데, 증거동의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지만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기 제한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할 거야. 증거법에서 함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동의도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죠?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 밑에 이미 취득한 증언 현재자 아니다. 그러다가 절차 유지 원칙, 절차 유지 원칙이라고 써만. 절차 유지 원칙. 우리는 인간 찐득이에요. 한번 하면 알았죠. 유지 원칙, 확실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서류와 송달인데 이거는 막 가볍게 정리, 몇 가지만 정리하시고 그냥 다음 시간에 이제 하실 건데, 어떤 거냐면,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 여기다 새로 쓸게. 같이 볼게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세요? 소송행위는 복습해 볼게요. 소송행위는 연결되는 거죠. 절차, 형성행위. 맞죠? 절차, 형성행위. 그래서 절차, 형성이 되니까 하나로 끝나게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확실성이 중요합니다. 형식적. 확실성이 매우 중요해요. 확실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면주의가 원칙이죠. 기억나세요? 서면주의가 원칙이고, 기억나셔야 돼. 서면주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두를 써. 예외적으로 구두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기억나요? 고소, 고발. 신속한 수사 개시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판정. 요것만 보시면 돼요. 공판정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면주의가 원칙이죠. 서면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행위 서면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은 소송 서류가 작성되게 돼 있어요. 소송 서류. 당연히 서면주의가 원칙이니까 서류가 그냥 이거 말해요. 특정 소송 관련해서 작성된 서류. 소송, 작성, 서류. 왜냐면 서면주의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요? 이건 나한테 얘기했는데, 수사는 비공개, 공판은 공개. 기억나죠? 그래서 공판이 돼야만 공개할 수 있는 거야. 공판 전에는 공개할 수 없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소송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건 약간 어렵긴 한데 같이 볼게요. 종류가 있는데, 의사표시 문서가 있고 사실보고 문서가 있는데, 요건 알아둬야 돼요. 의사표시 문서는 어떤 의사를 정하는데 두 가지만 있는데, 의사표시 문서는 고소장이랑 공소장이 의사표시 문서예요. 근데 의사표시 문서는 의사표시가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의사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문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가 좀 제한 시간 있는데, 공소장은 의사표시 문서니까 증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잘 드세요. 원래 추한은 인정하지 않는데, 공소장에서 김영날인의 추한을 인정한다. 그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공소장은, 우리 소송행위는 추한 인정 안 해주는데, 공소장은 증거능력 인정되는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판례가 김영날인의 추한, 원래 추한 인정 안 하지만 얘도 추한을 인정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지금은 공소장과 고소장이 의사표시 문서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공소장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한 인정한다까지 알아두면 좋겠고요. 보고적 문서는 앞에 생겼을 텐데, 사실보고적 문서죠.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예요. 사실보고적 문서가 이제 보고적 문서인데, 사실보고 문서. 그래서 이 보고문서입니다. 그래서 보고문서 사실이니까, 사실 보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고적 문서는 증거능력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이제 성질에 따른 분류야. 성질에 따른 분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에 따른 분류는 작성자가 공무원이면요. 작성자가 공무원이면 공문서예요. 작성자가 공무원이면 공문서.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공문서는 반드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책임 소재입니다. 책임 소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공문서는 반드시 기명, 날이 있어야 되고, 간인은, 왜냐면 간인은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서류를 쭉 펴놓고 수사를 못 받게 서류 사이사이에 도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 서류 하나 빼거나 수사를 못 바꾸니까 간인까지 있어야 돼요. 기명, 날인, 서명과 간인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만 써볼게. 없으면 위수증, 위법수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 정도까지 알면 되겠어요. 기명,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없으면 위수증,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공문서 됐고요. 뭐 이건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사문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죠. 사문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게 사문서입니다. 사문서. 근데 사문서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도 되지만 인장으로, 지장으로 돼요. 손도장 찍어도 됩니다. 손도장 찍어도 됩니다. 됐죠?
그리고 꼭 본인이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절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사문서는 그냥 저를 믿으세요. 사문서는 기명 날인이 필요 없다. 그럼 여러분 기명 날인이 필요한 건 뭐죠? 공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문서에는 기명 날인이 필요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서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